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에 주진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공수처,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서 여론의 반전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관이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상관없이 불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 이거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반대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공수처에 명확하게 있었다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었죠.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딱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내란죄에 대해 가지고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했어요. 이것만 가지고서도 일단 게임이 끝난 겁니다. 너무나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야 너는 정치적으로 우파 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많은 지금 이제 현직 부장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법률 전문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 교수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중앙대학교 이노 교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분들의 얘기들을 계속해가지고 소개시켜 드렸죠. 정치적인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거를 했기 때문에 애당초 수사가 불법이었다. 수사가 불법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불법적인 수사에서 확보가 된 증언이나 증거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원칙이 지금 헌재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거기에 우리가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아니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어. 왜 그러면 수사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데, 이렇게 따져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했던 반박이 뭐였습니까?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냐. 그렇지 않습니까?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가 공정했다라고 하는 거, 적법했다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인정이 된 거야. 이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깨진 거예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얘네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영장이라고 하는 건 서부지법의 이순영 부장판사가 내줬다 그 지금 영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장 자체도 우리는 불법이라고 주장을 했었죠. 민주당 애들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원래 공수처 같은 경우는 관할 지법이 서울중앙지법인데 그거를 중앙지법에 가지 않고 서부지법에 가가지고 이거를 영장을 발부를 받았다. 이것이야말로 공수처 자체가 판사 쇼핑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이 영장 발부도 무효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장했던 게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근거는 뭐였습니까? 그때 당시 이순영이 했던 얘기 중에 형사소송법 제20조랑 21조를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 지가 무슨 국회의원도 아닌데 삼권분립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에 대해 가지고 조항을 바꾸는 것은 국회의원들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쥐가 나서 가지고 뭐라고 이거를 예외로 하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유를 들어 가지고 그 영장 자체가 불법이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자, 그런데 이번에 주진 의원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게 뭐냐? 정말로 공수처가 뭘 한 게 맞았더라는 거예요. 영장 쇼핑, 판사 쇼핑을 한 게 맞았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판사 쇼핑이라고 했었을 때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반박할 수도 있어요. 야, 뭐가 됐든지 간에 관할 무슨 법정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관례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고, 아니 그거를 무슨 서울중앙지법에서 반드시 받아야 돼. 법적으로 그렇게 돼야 돼. 그것도 아니니까 서부지법에 가지고 받았다. 그럼 100번 양보해 가지고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이거 자체를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기각이 됐어. 그런데 똑같은 영장을 가지고 서부지법에 가가지고 신청을 했더니 영장이 발부가 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는 법이 다른가요?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하는 거, 형사소송법 그리고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조에 따라 가지고 기관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중앙지법에 가거나 서부지법에 가거나 동부지법에 가거나 어디에 가든지 간에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영장이 중앙지법에서 발부가 기각이 됐는데 이 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됐던 게 서부지법에서는 발부가 됐다라고 한다면 원천적으로 서부지법 같은 경우는 어떻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주진 의원을 통해 가지고 지적이 됐던 게 뭐였습니까? 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다가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 법원에다가 청구를 했는데 기각당한 적이 있는가? 공수처는 답하라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기각당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공수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국회 답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당시 이제 그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가지고 물어봤었죠, 그렇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공수처 같은 경우는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문서거든요. 국회 답변 같은 경우는 공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불법인 오동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거에 대해 가지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가 지금 불법을 장애고 국민들한테 구라를 쳤다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그다음에 또 주진우 의원이 공수처한테 물어봤던 두 번째가 뭐냐? 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이 기각이 당했을 때 그 사유 중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는지도 답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어. 이건 팩트거든요. 그러면 기각됐던 사유가 뭐냐? 그 사유가 공수처단에는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게 그 사유가 맞았던 거 아니냐? 애당초 중앙지법이 보기에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고 판단했으니까 영장 자체를 기각한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공수처가 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왜?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하는 건 이번에 처음 드러난 것이고요. 그 전에 이미 드러났던 건 뭐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예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공수처가 그때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코미디였죠. 공수처도 청구를 하고 검찰도 청구하고 경찰도 청구를 했어요. 미친놈들 아닙니까 진짜로? 어쨌거나 그런데 그때 당시 중앙지법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가지고 공수처가 청구했던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어떻게 했다? 기각시켰습니다. 사유가 뭐냐? 검찰이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케이스에서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는 딱 정리를 해준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란죄에 대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수사할 수 있는 주체는 어디다?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이다. 검찰이라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미 결정을 내려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때부터도 우리가 지적했던 게 뭐였어요? 공수처가 김용현 전 장관의 케이스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다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할 게 뻔할 뻔짜니까 이미 김용현 전 장관의 케이스도 기각을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서부지법에 가가지고 취사 선택을 한 것이지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비판해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아예 이번에 드러난 게 뭐였어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했던 게 맞았던 것이죠. 당연히 기각할 거기 때문에 청구를 안 하고 서부지법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뭐였던 거예요? 실제로도 청구를 했고 기각까지도 됐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쫄래쫄래 가가지고 서부지법에 청구를 해가지고 영장을 발부를 받았다라는 것인데 누가 이런 식의 영장에 대해 가지고 인정해 줄 수가 있겠냐고요. 명명백백하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은 불법적으로 작성이 됐고 발부가 됐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어떻게 중앙지법에서 기각을 시켰는데 그거를 갖다가 서부지법에서 발부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순영이라고 하는 판사는 지가 무슨 뭐 국회의원 300명도 아닌데 300명을 지가 무슨 뭐 대표합니까? 어떻게 판사가 정해져 있는 법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적용을 시킬지 말지가 아니라 판사의 역할은 뭐예요? 적용돼 있는 법에 따라 가지고 형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게 판사인 것이지 법 자체를 갖다가 자기 입맛대로 이거는 빼, 이거는 집어넣어. 그거는 판사 역할이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그때 이제 그 장영수 교수가 지적을 했던 것처럼 상권 분립을 갖다가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명백백하게 공수처의 영장 신청 그리고 서부지법의 영장이 불법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공수처는 대놓고 국민들한테 구라를 쳤고 서부지법 마찬가지로 대놓고 상권 분립을 무시하고 법 체계를 무시했으니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순영 판사 또한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